여러분 항상 위험은요 피하고 가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 그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응? 그 돌다리가 정말로 부서질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양이라는 돌다리가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두드려 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두드려 보지 않고 그 돌다리를 그냥 밟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땐 부셔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 한 번만 확인해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일단 금양 지금 구간 주가가 계속 흐르고 있고요. 일단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구간은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될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금양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광산 관련된 부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제가 또 올려드렸지만 이 금양 이 광산 탐방단이라는데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매도를 못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블로그에서 뭐 금양 해가지고 생생 후기 2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어요. 보게 되면 쭉 이렇게 금양이 갖고 있는 목라강산에 대해서 탐방을 하겠다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뭐 내용들을 보면 밥을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광산 탐방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쭉 내려보면 마지막에 밥을 먹고 뭔 얘기가 나오냐면 자 요렇게 좀 나와 있어요. 보시면 자 오신 지 한 달 되신 전기 설비 두 분 한광 기술 제일 좋은 위인 유원마인드인 안 부사장님 지질탐사 김 박사님 또 다른 지질학자님 등 몰라광산은 전문 인력으로 새 무장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매도 버튼에 손을 가겠습니까? 홀딩 하겠습니까? 홀딩 하겠죠. 그죠? 이거 보면 여러분들 홀딩 하겠지. 왜? 결과적으로 광산의 실체를 보러 갔기 때문에 뭐요? 광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하려고 하겠죠. 그 사이에 뭐요? 그 사이에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아마도 내일 새벽에 또 올릴 수 있겠네요. 전 이만 눈 좀 붙이겠습니다. 그죠? 보면은 송승규 사장님과 인터뷰와 오늘 오전에 있을 광산 탐방은 아마도 내일 새벽에 올릴 수 있겠다. 이러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일 뭐가 나오겠어요? 내일 광산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가 나오겠죠. 그죠? 목라광산 관련된 부분들.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저런 이슈가 나오면 사람들이 못 팔잖아요. 그죠? 왜? 주가 아무리 밀려도 나는 실체를 끝까지 보고 대응하겠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이에서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겠죠. 그쵸?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수, 목, 금, 월이죠. 그죠? 만약에 수요일에 저런 블로그에서 이게 바로 리튬이랍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급등에 올라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금양 지금 구간에서 목나가서 실체를 확인하러 갔는데 이제 실체가 확인된 순간인데 하면서 어떻게? 만약에 주가가 뭐 리튬 사진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팔고 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거래량 터트려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차트는요. 이 차트는 정말로 위험한 차트가 맞아요, 여러분들. 위험한 차트예요. 제가 오죽하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매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도 차트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차피 매도 버튼에 손 안 나가고 있는 거 알아요. 어차피 이 손실 어쩌겠냐. 그냥 무조건 가지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가지고 있는 이 구간에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광산 내용을 보고 뭐 하겠어요?
홀딩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광산을 보고 홀딩하고 있을 거 아니야, 홀딩. 그죠? 광산의 실체를 보기 전까지 나는 안 팔 거다. 마지막 나의 베팅이다.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사이에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쏘아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일 광산 관련돼서 어떠한 대박 이슈가 터졌다. 야, 이거 리튬 함량이 대박이라는데, 리튬이 대박이라는데 라는 소식이 들리면 많은 사람들의 추가 매수 행렬이 이어지겠죠. 역시 이거는 진짜였어 하면서. 그리고 월요일에 감사보고서에서 만약 의견거절 나오면 그대로 거래정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옛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금양을 지금 매수했잖아요. 그 나중에 진짜로 무슨 문제가 생겼잖아.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걸요. 안 봐도 비디오. 왜? 다 똑같거든. 류강지 회장 잡아라. 회사를 고소한다. 이런 내용 분명히 나중에 잘못되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산 거기 때문에. 회사가 우리 주식 사라고 떠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회사가 사기친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밝혀내죠? 만약에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댓글에 욕 쓰시는 분 많겠죠. 욕 쓰세요, 근데. 욕 쓰시고 저는 그냥 제 생각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4,000원, 25,000원대 여러분들한테 이거 일단 무조건적으로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광산 이슈로 슈팅이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하면 무조건 정리를 해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광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오겠죠. 내일 모레 또 올라오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대감에 추가 매수를 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 점이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금양 관련돼서 분명히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소액주주가 얼마나인지 볼까요? 소액주주. 제가 보기엔 소액주주 엄청 많은데, 작년 사업 보고서 보면 나오잖아요. 분기 보고서 볼까? 미쳤다, 진짜. 23만 명이에요. 소액주주가. 23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절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도 제가 볼 때 10만 명 정도가 물려 있다라는 거 금양에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진짜. 와. 그러니까 저걸로 여러분들 광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못 팔게 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음. 제가 금양 더 들고 간다라는 거 말리지 않아요. 더 들고 가시면 더 들고 가셔라.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말리는 건 뭐냐면은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욕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잖아. 댓글로 욕하시라니까요. 뭐 개새끼야 네가 뭘 아냐. 금양에 대해 가치를 아냐. 금양의 광산 가치를 아냐. 금양의 배터리 기술 아냐. 욕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어떻게 될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월요일에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안 좋게 나오면 바로 끝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점상한가? 상한가? 감사보고 적정 나오면 올라갈 거라고요. 감사보고 적정 나오면 왜 올라가요? 주가가? 감사보고서 적정 나오면 주가가 원래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적정 나온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당연 적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양이 적정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금양 자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반증하는 겁니다. 감사보고 적정이 뭐 대수인가요? 당연히 적정이 나와야죠. 근데 적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 물린 사람들이 여기서 물탔은 평단가 여기입니다.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올라오면은 매도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양 지금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규 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단타로 좀만 먹고 가야지 이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 돈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럼 뭐 저 블로그랑 다 짜고 친다는 거야?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저런 블로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을 매도 못하게 막고 있는 거라고요.
음. 지금 이 와중에도 누군가들은 계속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180만 주예요. 거래량이 180만 주라고요. 그럼 지금 이 거래량에는 매수 거래량도 있을 거란 말이지. 누가 매수하겠습니까?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광산의 실체가 이제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고 있겠죠. 야, 아니 광산 진짜 실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봤잖아. 이 광산까지 가는 길이랑 얼마나 험한지. 거기에 장비를 들여놓고 리튬을 채굴해서 가공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 금양의 자금력이 풍부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금양에 대해서. 근데 지금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요. 목나간산 저거 보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조잡하게. 응? 봐봐요. 그리고 블로그 내용을 보면 금양 몽골 목나강산 탐방 생생 후기 1-2부 광산 실적이 늦어진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그동안 금양이 못다한 이야기들을 주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전달하는 것을 이해 바란다. 또한 절대 금양에 투자 권유하는 것이 아니니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해라. 일단 볼게요. 부사장님 광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사업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잘 될 때 잘 돼 안 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사업해보셨겠지만 잘 될 땐 이렇게 옮겨 장사가 잘 돼. 안 될 때는 무슨 M1 짓을 해도 자꾸 거꾸로 가는 거야. 지금은 이제 회사가 조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저기 몽골 광산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우리가 광산을 직접 관리했어야 했어.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60%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주식 3법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소유의 개념을 혼동하는 거야. 우리가 형식상 너희한테 60%를 준 거지. 이 몽골 광산은 몰라 전 몰라 광산 대표 거야. 라는 거야. 처음에 제가 작년 4월에 여기서 영상 찍으러 왔을 때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왔어. 본사 부사장이 왔으면 여기서 얼마나 깍하게 해주겠어요. 근데 시큰둥한 거야. 광산에서 영상을 찍는데도 너무 비협적이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현장 소장을 불렀다. 현장 소장을 딱 앉혀놓고 내가 눈을 부릅뜨고 얘기를 했지. 야, 우리 회사가 지금 시총이 10초 정도의 회사다. 그런데 우리 몽골 광산을 투입한 금액은 그 시총의 100분의 1이다.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해도 여기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력 거점이다.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때 심지에 불을 붙이면 뒤에까지 다 터지는 것처럼 목락 광산이 바로 그 심지다. 심지에 불을 붙여 전체가 터지시지 목락 광산에서 심지에 불을 붙여줘야 한다. 전체에서 1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시작을 해야 우리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투자 안 한다. 지금 우리가 영상 찍으러 오는 게 너희들 보기에는 감시하러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목락광산 실체가 있냐 없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내가 직접 찍어가서 설명하겠다 그랬지. 자, 그렇게 영상을 갖고 가서 주주들에게 인터뷰 틀 때 들어야겠다. 그래야 우리 주주 믿음 가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주주들에게 보여주고 더 많은 투자를 갖고 가는 건데 너희가 왜 그걸 막고 있냐, 너 바보냐 라고까지 말했어. 그러면 난 돌아서서 그대로 이야기하겠다. 광산에 우리 광산 권리는 행사하되 투자는 하지 말자고 말해도 되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소장이 쭈뼛쭈뼛 하더라고. 처음에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버틴 자세 있잖아. 그게 너무 성질나서 못 견디겠는 거야. 쭉쭉쭉 얘기하는데 우리는 꾸준한 단계를 거쳐 실적 올려야 하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주총에서 엔샤이컨을 해임하자. 주총을 열고 해임해서 출연 못하고 있어. 지금 몽골 측과 광산 정리는 잘 되었고 완전금양회사로 정리 나가고 있어. 내용들이 있고 이제 출발한다 라고 또 얘기를 하죠. 아마 가장 궁금한 게 어느 정도 매장량이 있고 언제 성과가 나오겠냐 일 텐데 우리도 자신있게 말하고 싶은데 이제는 회사도 공시나 발표를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된대.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금양이 양측에 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중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주주수가 잠시 줄어들더라도 결국 우리는 본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으니까 믿고 기다릴 주주를 위해서 더 노력하자. 증권가 찌라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몽골 몰라 광산 탐방이 못 간다라는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 관리 종목 들어가니까 목라 광산 탐방 주주 7분 중 한 3분 정도는 안 간다고 빠지지 않겠나? 아이고 이러면 목라 광산 가봤자 뭐하노. 그런데 7분이 다 가신다 하고 주들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엄청 관심이 많아요. 가기는 갑니까? 그러면 내가 되묻지. 아니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라고. 아니 광산의 실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기자들은
금양의 기술력도 없고 강사도 없는데 그냥 허구를 만들어 갖고 주가를 띄운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전문가를 다 데리고 온다고 다 아는 건 아니야. 솔직히 땅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 모릅니다. 그것은 시추를 하고 그 시추를 결과를 분석하는 회사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진짜 광산이 있냐라는 건데 그건 분명히 있다. 그럼 시추는 하고 있냐? 분명히 하고 있다. 거기 운영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은 우리가 직접 운영 체계로 시스템 전환 상태다. 자,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들. 자, 이 내용을 보셔야 돼. 중요한 게. 근데 전문가 데려온다 다 아는 건 아니야. 솔직히 땅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 그것을 시추하고 시추 결과를 분석하는 회사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죠. 그럼 뭐예요? 시추를 했을 때,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리튬이 80% 이상 묻혀 있는데? 라고 시각적 해석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요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거래 정지당한 테라사이언스, 신한 염호, 리튬 함량 사업성 높아. 테라사이언스가 전남 신한 앞에도 리튬 염호에서 리튬 함량의 일반 해수 대비 100배 수준인 13에서 16 ppm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라는 내용이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구라로 판매 났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신한 리튬이라는 자회사가 해봤을 때, 우리는 이거를 13에서 16 ppm으로 확인했는데요? 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이라고요. 왜? 그렇게 봤으니까. 그 샘플이 정확히 거기서 나온 건지 우린 몰라요.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했어요? 테라사이언스는 정지가 됐죠. 종목 자체가. 그죠? 정지가 돼버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 시각적인 부분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저 말이 핵심이거든요. 리튬?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캐가지고. 근데 리튬이 전체 매장량의 대부분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속이자 하면 끝까지 속일 수 있고 감추려면 끝까지 감출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갔다 와서 보고 될 것도 아니고 회장님이 가자고 하셨을 때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주주 대표를 7명, 10명, 20명 모시고 간다고 해도 그분들과 무슨 대표성이 있냐고. 과연 주주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까? 그분들은 다녀오면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게 아니냐. 심지어 7명을 우리가 가서 구워 삶았단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편한 사람만 선발해서 데려갔다는 의혹이 생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은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과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셨고 이를 결국 강행합시다 라고 하면서 진행된 거야. 이번에 분석 장비를 도입한 걸로 아는데 자체적으로 분석하면 비용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네요. 우리 본사에 있는 김홍호 전문가 같은 한국건물공사 위원으로 활동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도 우리가 4명 정도 영입을 했고 쭉쭉쭉 해보면은 과정이 늦었다. 그래 아쉽다. 지금은 내실을 더 기대해가지고 개구리가 점프할 때 움직이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 포스코 아르헨티나 연못 근무하는 것을 보니 고산지대 일주일마다 교대하더라고요. 여기 직원들 어떻게 근무하나요? 여기는 석 달하고 복귀해서 한 달 동안 부산에서 근무하고 다시 여기로 온다. 근데 여기는 시내 근무지라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본사 사무실 예력 광사는 따로 운영되는 구조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계속 질문을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물랑강사 친절이 언제 꽂히냐? 그런데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지금은 모른다라고 이해될까요? 지금은 모른다라기보다는 이전보다 훨씬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추상적입니다. 그죠? 모든 단어들이 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표도 그렇고 철골드 광물의 순도나 텅스텐 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리튬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텅스턴 채굴이거든요. 조금 희망적인 건 리튬으로 가기 전에 텅스턴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텅스턴은 우리가 상업화하고 상품화하는데 조금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오냐? 자, 빠른 좋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신중해야 되니까 올해 3, 4분기까지는 이제 금형의 광산 실적이 나오겠구나 하는 의미 있는 지표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 4분기. 9월에서 12월.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정확히 좀 보세요. 뭐야?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잖아. 할 거다. 할 수 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 저는 무조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라오면 정리해라. 이 말씀 드리고요. 아마 내일 광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오면 블로그에서 시초값이 수초가가 뭐 갭을 뜨건 올라가려고 하겠죠. 주가 자체가. 그럼 이때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이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구간 금양 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26일 여러분들한테 금양 25,000원 못 뚫으면 정리할게요. 손실에도 일단 감사고 시즌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구간 금양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주가 얼마입니까? 이때죠. 이때 어떻게 했어요? 못 뚫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 이게 제가 매도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팔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아직도 금양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금액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손실 금액 크고 그냥 무조건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중간중간에 물을 탔기 때문에 손실 폭이 크겠지만 그래도 건질 돈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한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블로그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희망회를 돌리고 안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사세요. 감사보고서 나오면. 감사보고서 나온다고 해서 점상한가 이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위험은요 피하고 가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 그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응? 그 돌다리가 정말로 부서질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양이라는 돌다리가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두드려 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두드려 보지 않고 그 돌다리를 그냥 밟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땐 부셔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 한 번만 확인해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 모레 구간 블로그에서 어떠한 광산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좋은 내용이 나오 주가 올라간다. 반드시 정리에 대한 타이밍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 같이 대응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뭐라고 남기면 돼요? 금양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반등할 때 전략을 같이 짜봅시다. 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수 있게 잡아볼게요. 여러분들이 팔든 말든 솔직히 저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제가 왜 댓글로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러겠어요. 정말로 이거는 돌다리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는 단계예요. 지금은 그런 블로그에 의지할 게 아니라. 그래서 금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타이밍 잡고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양이 올라간 이유는 주도주였기 때문이에요. 2차전지 그죠? 23년도 2차전지 주도주였고 25년도는 뭐죠? 지금 조선이랑 방산이 주도주죠. 잘 봐봐. 2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그쵸? 이 방산 같은 경우는 이 전차 쪽 그리고 조선은 LNG선이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 양극재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건 뭐 리튬. 그래서 뭐가 올라간 거예요? 금양,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올라간 거란 말이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2차전지 주도주요? 아니에요. 지금 주도주는 조선이랑 방산입니다. 그럼 조선 방산에서 지금 LNG선에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조선 기자재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 부분이 사실상 리튬과 양극재 담당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하나오션 3중,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 주도주로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매출이 거의 70%에서 80%가 뭐로 나오고 있다고요? LNG선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LNG선 관련돼서 뭘 해야 됩니까? LNG선 관련돼서 조선 기자재 쪽을 봐야 된다는 거야. LNG선에 들어가는 필수 조선 기자재. 왜? 이 친구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27년, 28년도까지 LNG선 공급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조선 3사가. 그럼 27년, 28년도까지 조선 기자재 업체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근데 주가는 박스권이잖아. 그럼 박스권 상단 뚫어낸 상태 지금 여기서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오겠습니까? 쭉쭉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금양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조선 히든 종목으로 갈아타서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010-9201-6329 금양 남기셔서 꼭 마지막 타이밍 잡아가시고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요.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